안녕하세요. 인생의 늦은 순간에 다시 찾아온 인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30년을 돌아 다시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은 이상하게도 늘 두 겹이었다. 낮에는 점심 장사를 마친 가게들이 김을 털어내며 숨을 고르고, 밤에는 술집 간판들이 켜지며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그날 오후 골목은 낮과 밤 사이 어딘가에 멈춰 있었다. 점심이 끝난 시간 특유의 느슨함, 먼지 같은 햇살이 전봇대 전선에 걸려 흔들렸다. 그 골목 끝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심스럽게 기어들어왔다. 번쩍이는 차체는 주변 풍경과 맞지 않았다. 길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들과 벽에 붙은 임대 전단지들과 다 낡아 색이 빠진 가게 간판들 사이에서 그 차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흘러온 것처럼 보였다. 차 문이 열리자 남자가 내려섰다. 깔끔하게 다려진 짙은 회색 수트, 소매 끝에서 반짝이는 금속의 광택. 그는 주변을 한번 훑고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숨을 내쉬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골목은 지나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서도윤. 사람들이 언론에서 도윤 회장이라고 부르는 남자였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그의 점심 약속은 더 비싸고 더 조용한 곳으로만 옮겨갔다. 그런데 오늘 회사 근처에서 잡혀있던 고급 레스토랑 예약이 갑자기 취소됐다. 급하게 잡은 다른 자리는 없고 회의는 줄줄이 이어진다. 배는 고프고 성격은 원래 대충이 없는 쪽이었다. 여기서 먹을 데가 있나?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담국밥. 글씨는 오래돼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간판 테두리는 녹이 슬어 있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냄새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다. 뼈를 오래 고운 국물 특유의 진득한 향, 파와 후추, 뜨거운 김. 서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망설임의 이유는 맛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그림이 익숙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오늘은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결국 손잡이를 잡고 문을 밀었다. 딸깍. 문이 종이 짧게 울리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안쪽에서는 국이 끓는 소리와 금속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를 스치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가게는 생각보다 깔끔했다. 플라스틱 테이블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손글씨 메뉴판이 투박하지만 정갈하게 붙어 있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점심이 끝난 시간이라 몇 테이블만 채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가게 전체에 묘한 활기가 남아 있었다. 바쁘게 살았던 자리에만 남는 온기 같은 것. 서도윤이 구석자리에 앉자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고 머리를 깔끔히 묶은 채였다. 웃을 때 눈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얼굴. 20살 언저리의 맑은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물수건을 내밀고 메뉴판을 펼쳐 보여주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뭐 드릴까요? 서도윤은 메뉴판을 받아들고 주변을 한 번 더 훑었다. 일부 손님들이 자신을 흘끔 보는 게 느껴졌다. 낯선 시선은 익숙했다. 다만 이런 공간에서 받는 시선은 조금 달랐다. 저 사람 누구야? 라기보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에 가까운 눈빛. 소고기 국밥으로 주세요. 네, 소고기 국밥 하나요. 직원은 주문을 주방 쪽으로 전달하며 돌아섰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한 걸음 멈칫했다. 마치 눈이 어떤 한 점에 걸린 것처럼. 서도윤의 손목.
그가 무심코 소매를 살짝 올리며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직원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놀람과 당황이 동시에 섞인 얼굴.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가 급히 표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저기 죄송한데요. 네. 서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직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시계 어디서 사셨어요? 아니, 그냥 너무 신기해서요. 서도윤은 반사적으로 손목을 내려다봤다.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의 한정판 모델. 겉으로 보기엔 단정한 크로노그래프 시계일 뿐이지만 이 모델은 국내에 들어온 수량이 손에 꼽혔다. 무엇보다 그는 이 시계를 시계로만 가진 적이 없었다. 왜요? 직원은 더 조심스럽게 웃었다. 우리 엄마 시계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요. 진짜요. 모양도 색도 바늘도요. 서도윤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똑같다는 말이 가벼운 감탄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 시계를 아는 사람이 이런 골목 국밥집에서 나올 리 없다고 그는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흔한 모델은 아닌데요. 아, 그래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직원은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엄마가 엄청 소중하게 보관하거든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 꺼내서 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말이 서도윤의 속을 콕 찔렀다. 서랍 깊숙이 소중하게. 그 표현이 이상하게 구체적이었다. 이 시계가 누군가의 인생에 그 정도로 남아 있었다는 뜻. 그는 국밥이 나오기도 전에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님이 그 시계를 언제부터 갖고 계셨대요? 직원은 손가락으로 대충 계산하듯 눈을 굴렸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요. 서도윤은 말없이 시계의 버클을 살짝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시계 뒷면을 쓸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작은 각인이 손끝에 닿는 순간 오래 묻어둔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FOREVERYOUNG. 그는 그 글자를 새기던 날 한 사람의 웃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 가난했지만 너무 예뻤던 얼굴. 그리고 자신이 결국 떠나버렸던 그날. 아, 죄송해요. 제가 괜히 이상한 소리 했죠? 직원이 민망한 듯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언니, 방금 손님 시계 봤어? 진짜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아. 에이, 세상에 시계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라니까. 줄도 똑같고 진짜 이상해. 서도윤의 속이 서늘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아니, 우연이면 안 됐다. 잠시 뒤 뜨거운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직원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말해보세요. 그 시계 뒤에 글씨 같은 거 새겨져 있나요? 우리 엄마 시계도 뒤에 영어가 있거든요. 서도윤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그 질문 하나로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라는 게 확정됐다. 그래요? 그는 일부러 담담하게 물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직원은 눈을 깜빡이며 당황했다. 우리 엄마요? 왜요? 서도윤은 억지로 웃었다. 그냥요. 시계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직원은 의심 없이 답했다. 문아린이에요. 서도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지워진 적이 없었다. 문아린. 그가 가장 비겁하게 떠나버린 사람. 서도윤은 계산서를 달라고 했다. 직원이 금액을 말하자 그는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문이 닫히고 골목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차 안에 앉아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설마. 그 단어 하나가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설마가 아니라면 오늘 그는 자신이 모르고 지나쳐버린 인생 한 조각을 지금 이 골목에서 다시 마주친 셈이었다. 차 안에 앉아있던 서도윤은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정담국밥이라는 낡은 간판이 룸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방금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던 골목이었다. 그저 점심을 해결하려고 잠깐 들른 곳. 그런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그 간판 하나가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문할인.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는데도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서도윤은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다. 유리 표면에 햇빛이 얇게 번졌다. 그 안쪽에 새겨진 작은 각인. FOREVERYOUNG.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너무 가벼웠다. 시간이 멈출 것 같았고 약속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떠났다. 부모가 정해놓은 길, 회사, 유학, 성공.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잊히는 줄 알았다. 설마.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만약 그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 시계가 정말 그 시계라면, 그럼 그 젊은 직원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정민 실장이라는 이름이 떴다.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서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대답했다. 이 실장. 네, 회장님. 개인적인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민은 잠깐 멈칫했다. 서도윤이 개인적인 일을 언급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말씀하세요. 문할인이라는 사람 조사 좀 해줘요.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같은 시각 정담국밥 안에서는 은서가 다른 직원들과 아까 손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언니, 아까 그 손님 진짜 이상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국을 퍼던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다기보다 여기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지. 근데 진짜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았다니까요. 에이,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예요. 줄도 똑같고 색도 똑같고 느낌이 딱. 그녀는 괜히 마음이 간질거렸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딘가 낯설지 않은 기분. 눈매라든지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이라든지 설명하기 어려운 익숙함이 있었다. 그날 저녁 은서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던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가게에 이상한 손님 왔어. 문할인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넘기다가 멈췄다. 이상한 손님? 응. 엄청 잘 차려입은 아저씨였는데 엄마 시계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 리모컨이 손에서 멈췄다. 뭐라고? 은서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진짜 똑같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고 했더니 표정이 이상해지더라. 엄마 이름도 물어보고 문할인의 손이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이름을 물어봤다고?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은서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키 크고 머리 조금 희끗하고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고 목소리 낮고. 문할인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다. 그 특징은 30년 전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한 사람과 너무 닮아 있었다. 성은 뭐라고 했어? 아, 계산할 때 카드에 이름 보였는데 서씨였어. 그 순간 문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도윤.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다. 방으로 들어온 문할인은 서랍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몇 년에 한 번씩만 꺼내보던 상자. 뚜껑을 열자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뒷면에는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FOREVERYOUNG. 그날 대학 앞 카페에서 그가 웃으며 말했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하리나, 우리 늙어도 마음만큼은 계속 젊게 살자. 문하리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다. 설마 진짜야? 30년 동안 묻어둔 이름이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았다. 거실 밖에서 은서가 말했다. 엄마, 괜찮아? 왜 갑자기 조용해? 문하리는 급히 눈물을 닦고 대답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서도윤 역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정민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서도윤은 천천히 돌아섰다. 말해보세요. 문하린 씨 정담국밥에서 일하고 있고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 이름은 서은서. 서도윤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지금까지는 설마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 정담국밥의 오후는 늘 비슷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뒤에는 잠깐의 정적이 흐른다. 국물을 끓이던 불은 약해지고 식탁 위에는 햇빛이 길게 늘어졌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메뉴판을 살짝 흔들었다. 은서는 앞치마 끈을 고쳐 묶으며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 위에 종이 또각 울렸다. 딸깍.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어두운 재킷, 정중한 표정. 어제 왔던 회장과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비슷한 공기가 느껴졌다. 일하러 온 사람 특유의 침착한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문하린 씨 계십니까? 은서는 순간 멈칫했다. 엄마요? 네. 개인적으로 잠깐 뵐 일이 있어서요. 은서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광고 영업 같지도 않았고 배달도 아니었다. 그냥 찾아온 사람 같았다. 지금 시장 가셨어요. 곧 오실 텐데.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장바구니를 든 문하린이 들어왔다. 그녀는 낯선 남자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남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문하린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서도윤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문하린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렸다. 서도윤.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이름이었다. 은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엄마. 문하린은 딸을 향해 억지로 웃어 보였다. 은서야, 가게 좀 봐줄래? 잠깐 이야기하고 올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다. 가게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커피가 나왔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이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문하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어제 따님이 일하는 가게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계 이야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요. 잠깐의 침묵. 카페 안에서는 잔이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다. 30년 전에 서도윤 회장님을 아셨습니까? 문하린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알아요.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예전에 만났어요. 이정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럼 혹시 따님이? 문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맞아요. 눈가가 붉어졌다.
은서는 그 사람 딸이에요. 카페의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이정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문아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혼자 견디며 만든 시간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이제 와서 다시 만나면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어떤 얼굴로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가 겨우 말했다. 따님에게도 아직 다 말 못했고요. 이정민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급하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문아리는 명함을 바라봤다. 검은 글씨로 적힌 이름. 서도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카페에서 나와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아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골목은 평소와 똑같았는데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보였다. 가게 문을 열자 은서가 바로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그 사람 아빠랑 관련 있는 거야? 문아리는 잠깐 말을 잃었다. 은서는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다. 나중에 말해줄게.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도 머릿속은 30년 전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문아리는 다시 시계를 꺼냈다. FOREVERYOUNG. 그 글자를 보자 미묘하게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진짜 나타난 거야?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 정담 국밥 안은 조금 조용해졌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난 뒤 은서는 테이블을 닦으며 계속 어머니를 힐끔거렸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장난도 치고 웃기도 했는데 오늘의 문아리는 이상할 만큼 말이 없었다. 국을 끓이면서도 자꾸 멍하니 서 있었다. 엄마. 응? 아까 온 사람 진짜 누구야? 문아리는 국자를 잠깐 멈췄다. 회사 사람이라던데. 회사 사람이라기엔 분위기가 좀 무섭던데. 은서는 괜히 웃어 보였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문아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냄비 속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가게 안을 채웠다. 몇 초가 흐르고 나서야 그녀는 말을 꺼냈다. 은서야. 응. 엄마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조금만 기다려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중에라는 말은 이미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은서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하다가 결국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방 문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엄마 아직 안 자? 문아리는 서랍을 급히 닫았다. 응, 그냥 좀. 은서는 문을 살짝 열었다. 침대 위에 작은 상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시계. 어제 말했던 바로 그 시계였다. 은서는 천천히 다가갔다. 엄마 이거. 문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서는 시계를 손에 들고 뒷면을 바라봤다. FOREVERYOUNG. 영어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미가 느껴졌다. 이거 아빠가 준 거야? 순간 공기가 멈췄다. 문아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느낌이. 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애 아니야. 아빠 얘기하면 항상 피했잖아. 근데 오늘 그 아저씨 얘기 나오니까
엄마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문아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닐까? 30년 동안 혼자서 숨겨온 이야기였다. 딸을 보호하려고, 과거를 잊으려고, 스스로에게도 거짓말하며 살아온 시간들. 하지만 지금 은서의 눈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 같았다. 아빠 살아있어? 은서가 먼저 물었다. 문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응.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왜 지금까지? 몰랐어. 문아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은서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올라왔다. 그럼 그 아저씨가. 문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은서의 숨이 가빠졌다. 아빠. 20년 동안 상상 속에만 있던 단어였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했던 존재가 어제 국밥집에 앉아 있었던 그 남자라니. 엄마 나 만나볼 수 있어? 문아리는 눈을 감았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다. 엄마도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근데 나 궁금해. 문아리는 딸을 바라봤다.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같은 시각, 서도윤의 사무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학생 시절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문아린.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다. 회장님. 이정민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말해보세요. 확인됐습니다. 서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다. 따님 맞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이름은요? 서은서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딸. 그 단어가 이제야 현실로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정담국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다. 문아리는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도 계속 창문 쪽을 바라봤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다. 은서에게 진실을 말한 순간부터 마음속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숨겨둔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엄마. 은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늘 연락해 볼 거야? 문아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어제 말한 거 후회 안 해? 아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언젠가는 말해야 했어.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나 만나보고 싶어. 문아린의 손이 멈췄다. 딸의 눈은 떨리고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무서워? 응. 은서는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궁금해. 내가 어떤 사람 닮았는지. 문아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은 자신이 혼자 감당해온 20년을 인정해주는 말 같았다. 그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연락해 볼게. 같은 시각, 서도윤의 사무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미 여러 건의 결제와 회의가 이어질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이정민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네. 문아린 씨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서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려야죠.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는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서도윤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여보세요. 몇 초의 침묵.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 도윤 씨, 문아린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마디에 모두 압축된 것처럼 느껴졌다. 하린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언제든지. 오늘 가게에서. 짧은 대화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정민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약속 잡히셨습니까? 서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오늘 딸을 만날 것 같네요. 오후가 가까워질수록 정담국밥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문아리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은서는 괜히 앞치마 끈을 몇 번이나 다시 묶었다. 둘 다 긴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다. 엄마 떨려? 조금. 나도. 은서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 오후 3시 정각. 가게 문 위 종이 울렸다. 딸깍. 서도윤이 들어왔다. 어제와는 달리 수트 대신 단정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일부러 격식을 낮춘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눈앞에 30년 전과 현재가 동시에 서 있었다. 문아린, 그리고 은서.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서도윤이 먼저 말했다. 문아리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왔어요. 그리고 은서와 눈이 마주쳤다. 은서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안녕하세요. 서도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닮아 있었다. 눈매도 말투도 서 있는 자세까지.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서야.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라는 단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는 이미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 정담국밥 안쪽 작은 테이블. 세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문아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고 은서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서도윤은 의자 끝에 앉아 손가락을 천천히 맞물렸다가 풀었다. 평소 수십 명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마디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결국 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문아리는 짧게 웃었다. 오랜만이라는 말로 다 설명되진 않겠지만 말끝이 흐려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잠깐의 정적. 그 사이에서 은서가 물을 따라 컵을 밀어줬다. 아저하니. 말을 하다가 멈췄다.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몰랐다. 서도윤이 먼저 말했다. 편한 대로 불러도 돼. 은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라는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거부감도 보이지 않았다. 서도윤은 천천히 문아린을 바라봤다. 많이 힘들었죠. 문아린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와서 그 말 의미 있을까요? 조용했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당신 떠났을 때 나 혼자였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전화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사람이었어요. 은서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다. 미안해요. 서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그때 용기가 없었어요. 문아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은 있나요?
그 질문에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다.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아저씨 아니. 잠깐 숨을 골랐다. 아빠. 그 단어가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세 사람 모두 순간 멈췄다. 서도윤의 눈이 흔들렸다.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낯설긴 한데 그래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 궁금한 거 많아요. 뭐든 물어봐. 왜 몰랐어요? 제가 있는 거. 서도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정말 몰랐어. 그는 문아린을 바라봤다. 하린 씨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문아린은 고개를 숙였다. 말하면 당신 인생 망가질까봐. 내가 선택하게 했어야죠.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다.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 문아린의 말이 단단하게 내려왔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엄마, 아빠. 은서가 조용히 말했다. 나 때문에 싸우지 마요. 둘 다 말을 멈췄다. 솔직히 나 돈 필요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은서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아빠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면 돼요. 서도윤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은서야. 그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금까지 못해준 거 많아서 미안해. 앞으로 하면 되죠. 은서는 가볍게 웃었다. 그 말이 어른들보다 훨씬 단단하게 들렸다. 잠시 뒤 서도윤이 말했다. 하린 씨. 문아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안 할게요. 그녀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근데 은서 아빠로서 옆에 있을 기회는 줘요. 긴 침묵. 국밥 끓는 소리만 가게 안을 채웠다. 문아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천천히. 그녀가 말했다. 아주 천천히 와요. 그 말은 거절도 허락도 아닌 중간 어딘가였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것. 그날 이후 서도윤은 정담국밥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은서도 문아린도 크게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바쁜 시간에는 손님이 몰려들었고 국을 끓이고 주문을 받다 보면 생각할 틈이 없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가 잠깐 조용해지는 순간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이 종이 울리지 않았다. 오늘도 안 오네. 은서가 무심한 듯 말했다. 문아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자를 움직이는 손만 조금 빨라졌다. 며칠 전 가게 뒤쪽에서 나눴던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천천히 와요라고 말한 건 자신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물러서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비어 있는 것 같았다. 한편 서도윤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은서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아빠 아니, 아직 그 말 어색한데. 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서도윤도 따라 웃었다. 천천히 해도 돼. 왜 가게 안 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빠도 힘들죠? 조금. 솔직한 대답이었다. 근데 기다릴 수 있어요? 서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30년을 돌아왔는데 몇 달쯤이야. 은서는 조용히 웃었다. 그 말 멋있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아빠, 나 사회복지 쪽 공부하려고 하는데 상담사도 괜찮을까요?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왜 그쪽을 생각해? 엄마처럼 혼자 버티는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기 싫어요. 서도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좋은 생각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줄게.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돈 말고요. 그냥 조언. 그 말에 그는 웃었다. 알겠어. 약속? 그날 밤 집. 문아리는 혼자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FOREVERYOUNG. 빛이 약하게 번졌다. 며칠 동안 서도윤이 가게에 오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든 거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너무 세게 굴었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때 은서가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응. 오늘 아빠 만났어. 문아린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래. 엄마 부담 안 주려고 일부러 안 온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말? 응. 가게 앞도 안 지나간대. 엄마 마음 정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문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화도 아니고 미움도 아닌 아주 오래된 어떤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 엄마,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번만 더 만나봐. 문아리는 딸을 바라봤다. 엄마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며칠 뒤 아침, 정담국밥 창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스쳤다. 서도윤이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창문 앞을 천천히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안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다. 문아리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봤다.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다. 은서야. 응? 아빠한테 연락해봐. 은서의 눈이 커졌다. 진짜? 문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 만나자고 해. 저녁 무렵 정담국밥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문아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앞치마를 벗었다. 은서는 괜히 거울을 몇 번이나 확인하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었다. 엄마 긴장돼? 조금. 문아린이 솔직하게 웃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자리는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가게 문의 종이 조용히 울렸다. 딸깍. 서도윤이 들어왔다. 오늘은 손에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화려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하얀 꽃 몇 송이.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은서가 먼저 웃었다. 왔어요. 문아리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올렸다. 들어와요. 서도윤은 천천히 다가와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거 부담되면 안 받아도 됩니다. 문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꽃을 받았다. 고마워요. 짧은 말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에는 공기가 조금 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날카로운 긴장감 대신 어색하지만 부드러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은서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은 내가 국밥 살게요. 서도윤이 웃었다. 아빠가 사야지.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은서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웃었다. 문아린의 눈빛도 아주 조금 풀렸다. 식사가 시작되고 이야기는 천천히 이어졌다. 은서는 학교 이야기, 가게 이야기, 사소한 일상들을 말했고 서도윤은 집중해서 들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도 했다. 문아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간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린 씨, 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은 괜찮아요? 문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전보단 덜 화나요.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다. 고마워요. 고마울 건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냥 이제는 과거보다 은서가 더 중요해졌을 뿐이에요. 은서는 괜히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나 때문이면 좀 덜 싸워요. 세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어색함이 아니라 조금씩 익숙해지는 웃음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서도윤이 말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봐도 될까요? 문아리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은서 때문에라도. 그 말은 여전히 선을 긋는 말이었지만 거절은 아니었다. 서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 말이 두 번째 약속처럼 느껴졌다. 가게 문 앞.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다. 골목에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서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은서야. 네. 다음 주말에 시간 있어? 왜요? 같이 영화라도 볼까? 은서는 문아린을 힐끔 바라봤다. 문아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짧은 허락이었다. 은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진짜요? 서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흘렀다. 처음 재회했던 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나 있었다. 정담국밥의 간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골목도 변한 건 없었지만 세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서도윤은 여전히 가게에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약속을 잡아 은서와 따로 시간을 보내거나 가끔 문아린과 셋이 식사를 했다. 억지로 거리를 좁히려 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주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오후였다. 은서는 가게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말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상담센터 실습 나가. 문아린이 미소 지었다. 그래, 드디어 시작이네. 응. 아빠가 자료도 찾아주고 상담사들 인터뷰도 연결해줬어. 그 말에 문아린의 손이 잠깐 멈췄다. 잘해주네. 은서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엄마 질투해? 아니거든. 둘이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제 편안했다. 같은 시각 가게 문의종이 울렸다. 딸깍. 서도윤이 들어왔다. 오늘은 비를 맞아 머리카락 끝이 조금 젖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은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문아리는 예전처럼 놀라거나 긴장하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었다. 밥 먹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앉아요. 오늘은 제가 새로 끓였어요. 서도윤은 조용히 웃었다. 그 자리, 그 테이블.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위치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하린 씨, 문아린이 고개를 들었다. 이거 돌려드리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시계가 들어 있었다. FOREVERYOUNG. 문아린의 눈이 흔들렸다. 왜요? 예전엔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기억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같이 만든 시간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서. 문아리는 시계를 손에 들었다.
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그래도 당신 거잖아요. 아니요. 서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 이야기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은서가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 영화 대사 같아요. 세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다. 몇 주 뒤, 골목 끝 작은 공원. 서도윤과 은서는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문아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서가 말했다. 아빠, 응. 나 어릴 때 아빠 없는 거 별로 안 슬펐어. 그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왜? 엄마가 엄청 잘해줘서. 은서는 웃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좋아. 뭐가? 아빠 있는 거. 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던 문아린의 눈가가 조금 젖었다. 3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공원을 나란히 걸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걸음이 맞춰졌다. 하린 씨, 서도윤이 조용히 불렀다. 네.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안 할게요. 문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지금처럼 옆에 있어도 될까요?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작게. 그래요. 문아린이 대답했다. 은서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 맞죠?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응.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시계의 유리면이 잠깐 반짝였다. FOREVERYOUNG. 그 문장은 이제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걸어갔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겠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